도와줄까? 네, 잠깐만요. 책이 있는 거의 뭐 컴퓨터가 자동으로 패킹해 준 거 잘 못 쓰겠네요. 얼굴이 너무 커서. 네.
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었네요. 여기 겹쳤어요.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 여기 겹친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짙은 색이 주황색으로 나타나죠. 겹쳤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겹쳤어요. 여기는 왜 겹쳤냐면 이게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삼각형을 이쪽으로 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점 있죠. 요 점을 약간 올리면 저렇게 돼 있는 부분이 사라지죠. 주황색이 된 부분을 제거해야 되네요. 제가 이렇게 짙은 주황색이 없도록 겹치지 않게 이렇게 좀 빼줬어요.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놓을까요? 이렇게 겹치지 않게 빼놨어요. 그래서 됐다, 됐다, 요쪽 손가락도 보면 겹쳤는데, 그 겹친 거는 색깔이 좀 탁하게 보이죠? 요거 이렇게 잡아서 살짝 올려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리고 얘도 역시 이만큼 이 손바닥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겹치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빼주면 되겠죠. 짠. 아이고, 손가락이 이렇게 겹칠 수가 있겠네. 참 애매하지만 잘 정리를 해야겠네요. 짠. 이렇게 중간 어중간한 데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빼주세요. 겹치지 않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이렇게 색깔을 보면 알아요. 색깔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색깔이
짙은 주황색이 뜨면 겹친 거예요. 짙은 주황색이 안 뜨도록 자 이렇게 펴주세요. 됐죠?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정리가 다 되셨다면 UV가 하나니까 오브젝트도 뭐 하나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힌 이 오브젝트 전부 다 조인으로 하나로 만들까 조인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얘 이름은 제가 이렇게 할까요? 도구보이라고 할게요. 도구보이 하나에 UV 하나, 오브젝트 하나입니다. 다 선택해서 조인하면 된다. 조인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UV 한 장, 그죠? 오브젝트 한 장, 이렇게 하나 했어요. 그죠? 관리하기 편하죠. 하나만 하면 되고, 이용만 케어하면 돼요. 제가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따로 저장을 해드릴게요. UV는 좀 꼼꼼해야 되겠죠, 성격이. 꼼꼼해야지 좀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네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됐으니까, 이걸 이제 내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파일에 익스포트, 익스포트 FBX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약간 통일을 표준을 잡은 게 우리가 3D 툴이 굉장히 많아요. 뭐 C4D부터 맥스, 뭐 옛날에 라이트웨이브라든가 뭐 후디니도 있고 엄청나게 한 열 몇 가지 툴들이 있는데 파일 포맷은 제각각이야.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럼 파일 포맷을 하나 정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FBX예요. FBX를 이게 암묵적으로 표준화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큰 인터넷에다가 이거 필링박스라는 회사를 조금 하면서 또 필링박스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필름박스는 요즘에 이제 모션 빌더라고 그래가지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캡처 크리밍 하는 데 쓰는 전용툴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름은 옛날 이름을 쓰고 있어서 옛날 필름박스의 이름이 됐답니다. 예, 쭉.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얘가 누가 불러서 쓴다? 지브러시가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유니티나 언리얼에서도 이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자, 익스포트 할 때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요거 체크해 줄게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익스포트 셀렉티드 오브젝트. 안 그러면 저기 라이트랑 카메라랑 이미지 MT로 돼 있는 저 이미지 레퍼런스까지 다 나가요. 지금 내가 선택한 강아지만 내보낼 때는 이 옵션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눌러서 제가 저장을 할게요. 커피도 도구 어째 저장은 죠? 여기 가셔서 요걸 하시면 돼요. 요 블렌더 파일을 따로 저장하시고 저장할 때 이렇게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쓰면 제가 여기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거랑 여기 역시 봐야지. 이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학습 자료 콘텐츠 등록하기. 아, 한 개밖에 안 되네. 학습 자료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브러시로 넘겨봐야 되는데 넘겨봐야지 약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다시 블렌더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냥 한 번에 가고. 지브러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혹시 지브러시 실행해 보셨나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라이센스 액티베이션 해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맥손인가? 그거를 하나 쓰겠다라고 체크를 해야지만 되고요. 지브러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제가 라이트 박스를 끄고 오른쪽에 보면 임포트가 있죠. 익스포트 했으니까 임포트를 누르면 되고요. 여기 아니? 여기는요. 파피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임포트로 하죠. 카메라가 있었어? 시스템. 어? 노메시 임포트? 아, 제가 이거 내보낼 때 이거 선택 안 했나 본데요? 아이고. 아, 선택 안 했다. 다시 공유해 줄게요. 익스포트. 에러가 있었어요. 지금 짠 됐다. 이렇게 들어오요, 이렇게 들어와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떻게 이제 되는지. 얘는 뭐, 이렇게들 해요. 내용을. 이렇게. 스커피 하는 거예요. 점선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우선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잘못했었네요. 제가.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있다면 그거 익스포트해서 지브러시로 부르는 것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V만 주고요. 재질은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넣어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했고요. 이쪽 파일 여시면 되고, 이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부분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여기 임포트 했을 때 파피동 눌러서 요 화면에다가 요것만 선택을 할게요. 임포트 매츠 에즈 폴리그룹이라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여기 사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잘 보면 돼요. 삼각형이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삼각형이 없는 걸로 봐서 제대로 들어왔네요. 뭐 이런 삼각형은 무시해도 됩니다. 요렇게 좀 꺾여 보이는 삼각형들 있죠. 이런 같은 이런 건 이제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면이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렇게 보일 뿐이지. 여기 가서 임포트로 이렇게 들여가면 지그시 다 되시나요? 지그시 안 되면 그 준비할 거라 맥스 원이라는 데 가서 트라이를 누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쪽 라이트 박스는 써야지만 제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표시한 거. 표시. 처음에 켜지면 막 그 썸네일들이 많이 뜰 건데 그 라이트 박스거든요. 제작했거나 들어있는 것들 바로 꺼냈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라이트 박스 끄시고 여기 오른쪽에 가서 임포트를 누르셔서 여기 그 파일을 불러만 드린 거예요. 불러드린 게 여기 라이브러리에 뜨거든요. 걔를 화면에다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쭉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에디트가 눌러지는 걸 보세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 제대로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열었고요. 제가 이건 좀 이따 할 거예요. 지우고 제가 간단한 국악고 저기 스컬핑하는 거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걸로 돌아와서 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도 안 되면 되게 보는데 첫 번째 거는 카메라 찍으면 이게 화면이 똑똑하냐. 임포트 옵션은 이렇게 하세요. 옵션은. 이제 나중에 재질을 따로 주면은 재질에 따라서 폴리그룹을 자동으로 나눠주는 이제 편리한 효과가 있는데 지금 무시하고 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툴은 원래 태생이 3D 모델링 툴이 아니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툴 같은 거였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3D 이렇게 배치하고 3D 도장처럼 찍어놓고 또 거기에 그리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표방하는 거는 나는 2.5D다.
그래서 3D라고 2D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D를 그냥 드로잉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3D가 브러쉬처럼 막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아마, 요게 다신지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그냥 기본으로 되지 않나? 제가 지브러쉬를 키우고, 임포트 해서 이거 카피도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제가 화면에 이렇게 이게 처음에 그리면은 따다다다닥 찍히잖아요. 그림 따라락 그려져야 그냥 프리 브러쉬 드로우 브러쉬라고 나오는데 한 번만 이 도장을 딱 찍듯이 하는 게 좀 왼편에 보시면 렉탱글이라고 돼 있죠. 저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요게 이렇게 그렇다는 거에서 한 번만 그린다는 뜻이에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 2D도 그리고 3D도 하고 막 이런 툴이라 했잖아요. 원래는 드로잉하는 툴이에요. 그런데 내가 3D를 하나 넣었는데 3D만 고치고 싶다 라고 할 땐 이걸 켜주셔야 돼요. 이거 에디트. 그럼 나는 이제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그려놓은 3D만 편집할게 이런 뜻이야. 딱 누르면 누르자마자 잠깐 화면의 변화를 잠깐 볼게요. 딱 누르면 딱 뭐 화면의 변화 느꼈나요? 이렇게 흰색의 테두리가 생겨요. 흰색의 테두리가 생겼다는 건 나는 지금 3D 옮겨서 안에서 수정을 한다. 그런 어, 이거 포토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새로 그리고 싶으면 뉴 캔버스 하시죠. 여기 상단에 가셔서 도큐먼트, 뉴 도큐먼트 이러면은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 뉴 이런 창을 하나 새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보면 new document 저장할까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오고 에디트를 누릅니다. 임포트해서 드래그 친 다음에 요거 바로 켜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기본이 지금 이제 요거 지금 되게 잘 쓰는 사람은 워딩 일러스트레이션까지 하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델링이라는 전문용어를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이거 모델링만 좀 설명이 방향이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직접 지금 시작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한 차례 감독하고 꺼내요. 되게 스케치하는 거로 열심히 할게요. 자, 이렇게 할까요? 화면에다 대고 제가 뉴 도큐먼트 누를게요. 아니요, 저장 안 한다고 할게요, 우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누르셔서 여기에 요게 있네요. 이렇게. 원태 하신 다음에 이쪽에 가서 얘를 누르셔서 요걸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3D 맵시라고 돼 있고 얘는 2.5도 브러시라고 돼 있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스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블렌더에서 만났던 그 뭐죠? 에비의 메시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D 제가 좀 큐브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면 보세요. 방법은 이래요. 제가 이렇게 놓고 화면에 드래그를 하면 빨간색에 구가 하나 나와요. 그죠? 이러다 멈춰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애드를 누르세요. 그죠? 에디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드로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표면에 뭔가 쫓아다니죠?
이게 브러쉬고요. 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에러 떠요. 야,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지금 스컬핑 할 수 없어. 왜냐면 기본 기하체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그럼 내가 이거를 스컬핑 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꿔줘 라고 해줘야 돼. 블렌더에서는 내가 모델링 뭐 라인 따다가 뭐 이렇게 다시 뭔가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뭘 하냐면 컨버트 투 메쉬를 해요. 그죠? 블렌더에는 컨버트 투 메쉬. 얘들 똑같다. 이거 네가 모델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에 뭐가 있냐면 메이크 폴리메시 3D라고 돼 있어요. 그죠? 나는 이제 이 기하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편집할 거야. 스컬핑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메시도 전화를 주고. 그러면 얘 이름이 아까는 스피어스였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폴리메시의 머리 글자 PM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땅 바뀌어요. 그죠? 이름이 PM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떠 있죠.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요. 드로잉 해보면 튀어나와요. 그죠? 알트 드래그 하면 들어가요. 그죠? 드래그 하면 튀어나와요. 알트 드래그 하면 들어가요. 그죠? 튀어나와요. 드래그 하면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해주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쪽으로 와서 에디트를 누르시고 이쪽에 가서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드래그는 무슨 뜻이냐면 애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트 드래그는 백이에요. 이렇게 됐죠? 드래그하면 튀어나오고 알트 드래그하면 들어가요.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얘 이름이 그래서 지그것이야.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Z축으로 뭔가 브러쉬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들어가는 게 세게 푸실 때도 있고 푸시고 마음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타블렛에서 타블렛이 있으면은 살짝만 들어가면 살짝 들어가고 세게 들어가면 약 들어가. 이게 스커팅을 좀 편하게 줘서 아무거나 그냥 붙여보세요. 여기 이 정도 이제 뭐 드라이버 터치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적용이 안 되는 일할 거라서 얘는 이제 드라이버가 이름이 뚜껑을 따시면 이 이름이 내가 인터넷을 하면 되겠습니다. PT 4.0 그래. 그 이미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이제 드라이버 처음 바뀌시면서 옛날 제품 하도 오래전에 윈도우가 드라이버 안 하시는 거 가져가서 해주세요. 가져가서 해주세요. 다섯 개만 드리겠습니다. 안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인간의 사람을 빨리 만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툴의 장점을 알아요. 왁콘 가셔가지고 드라이버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기 두 개 더 남았네요. 쓰실 분은 쓰세요. 근데 제가 이 브러쉬질은 대부분 이게 촬영으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뭐 넣었다가 스펙 붙이고 한 다음에 대부분 어떻게 할때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듬잖아요. 그죠? 거친 면을 다듬는 것도 있어요. 다듬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쉬프트는 다듬어요. 그는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축키 Alt랑 Shift를 같이서 쓰죠. 그래서 요거를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드래그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거 화면에 가끔 사라질 때 있어요. 왜냐면 다른 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약간 버그 같은 건데 그냥 화면 드래그 한 번만 하면 나타나요. 자, 제가 Shift 눌러볼게요. Shift. Shift 누르면 보다시피 이렇게 뭉개주죠. 그죠? Shift는 뭉개기. 컨트롤 Z는 잘 아시겠죠? 컨트롤 Z는 뭐 이렇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죠? 자, 화면을 제어하는 거 보여줄게요. 오브젝트 드로잉 하는 건 보셨고, 저 화면 제어하는 거는 여기 허공을 클릭하는 거예요. 허공을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허공을 드래그하면 물체가 회전하네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Alt를 누르고 허공을 드래그하면 이동하네요. 근데 이 지브러시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못하는 게 줌인 줌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되게 독특해요. 보세요. 그냥 허공 드래그하면 회전, 허공을 Alt 드래그하면 이동, 이런 와중에 드래그 하던 와중에 Alt에서 손을 떼세요. 줌인 줌아웃이 돼요. 그죠? 허공 드래그, Alt 허공 드래그, Alt 허공 드래그 하던 도중에 Alt에서 손 떼기. 그죠?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동. 요거는 아마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단축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드래그 하면은 튀어나오고, 알트 드래그 하면 들어가고, 쉬프트 드래그 하면 뭉겠죠. 근데 보세요. 제가 하다가 보니까, 요런 문제도 생겨.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여기 그렸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스피어 설명할 때 했었죠. 그 UV 스피어랑 지오 스피어가 틀린 게 꼭지점이 모인다. 이 꼭지점이 모여요. 그래서 이거 좋지 않아. 알지? 그죠? 근데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머리 정수리 같아요. 그죠? 그리고 후계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딱 봤을 때,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릴 때, 여기 속고상이 같이 도는 게 보이나요? 그죠? 이게 정면이래. 이렇게 돌릴 때요. 돌리는 와중에 Shift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멈춰요. 수직, 수평. 모델링하기 편하게. 회전하다가 Shift 누르면 멈추죠. 회전하다가 Shift 하면 멈춰요. 그러니까 90도씩 스냅핑 하는 거야. 스냅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여기가 정면이네. 잘못 그렸네. 그죠? 입을 위에다 그리고 눈을 밑에다 그렸네요. 제가 컨트롤 Z 해서 되돌아갈게요. 제가 컨트롤 Z 하다가 여기 보이나요? 여기? 바가 있어요. 그죠? 컨트롤 Z 한번 해볼게요. 되돌아가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얘가 히스토리인 거 같죠? 이제 처음에 있는 바를 누르면 원상태로 오겠죠. 끝에 있는 거 누르면, 그죠?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까 눈을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 눈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그죠? 또 이렇게 그리고 이래요. 이게 세기가 조금 낮은 것 같죠? 그럼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Z 인텐시티라고 보이죠? 세기예요. 그죠? 세기. 세게 주면 확 튀어나오죠? 적게 주면 살짝 튀어나오죠? 그죠? 자, 그 옆에 보이나요? 드로우 사이즈 브러쉬 크기겠죠? 크게 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인텐시티도 많죠. 그죠? 요거 포컬 시프트는 잘 이해가 지금 안 될 텐데 포컬 시프트는 뭐냐면 브러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일 센데 여기 제일 낮은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포컬 시프트예요. 포컬 시프트. 간격을 포컬 시프트라고 해.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단축키 있어요. 마우스 여기다 올려놔봐요. U래. 이게 막 하다가 U를 누르면 인텐시티가 나오네요. 그죠? U. 그죠? U.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드로우 사이즈는 뭘까요? S네요. S. U. 단축키 있습니다. 그죠? S. 그죠? 컨트롤 Z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오른 버튼 눌러도 있어요. 오른 버튼 눌러도 여기 있는 메뉴가 이렇게 싹 다 떠요. 오른 버튼. 사람 얼굴 진짜 바쁘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브러쉬의 강도, 그리고 드로우 사이즈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30, 드로우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제가 눈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그런데 어때? 비대칭이야. CG가 잘하는 거 복사, 그리고 대칭. 대칭은 어떻게 할까요?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일까요? X네요. 그죠? 그럼 키보드 X를 눌러요. 그럼 브러쉬가 두 개 뜨네요. 그럼 두 개 뜨면 이렇게 패칭으로 할 수 있죠. Alt, 마우스를 가운데다 두면 제가 하나가 돼요. 하나일 땐 이렇게. 그죠? 그리고 S를 좀 작게 해서 Alt 드래그.
이렇게 할 수 있죠. 단축키가 있어요. X는 시메트리. 이렇게. 대칭. 대칭을 합니다. 대칭. 그래서 이렇게 해보네요. 쉬프트는 살짝 옮길까요? 드래그. 쉽죠? 그죠? 열심히 폴리고 끌고 집어넣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럼 왜 이거 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이거 사실 자세히 보니까 요 메시가 있었네, 이렇게. 하나의 메시네요. 메시. 메시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고래 안 했구나, 거기. 뭐 했었지? 서브 디비전 했었죠, 서브 디비전. 서브 디비전의 역할은 네모 반듯한 걸 면을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얘도 자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를 수가 있냐면, 여기 가시면, 제가 뭐 이렇게 러프하게 잡고, 여기 가면은, 여기 지오메트리라는 곳에 가보면, 디바이드가 있어요, 디바이드. 그죠? 이게 서브 디비전이야. 얘 강점은 서브 디비전을 굉장히 많이 써도 몇백만 폴리곤이 돼도 멈추지 않아요. 눌러서 디바이드 눌러볼까요? 누르면 면이 잘라지면서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쉬프트로 좀 더 뭉개주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콧구녕을 파려고 했더니, 콧구녕 파기에는 아직도 폴리곤 부족하네요. 또 디바이드.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 좀 줄이고, 알트 드래그 하면, 콧구녕 팔 수 있네요, 이제. 인중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하면 쉬워지죠?
아이고. 제가 이렇게 팔자주름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더니, 여기서 칠하기 너무 진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디바이드를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서브 디비전을 하면 이게 S 디바이드 레벨이 3번이라고 돼 있네요. 요거를 내리시면 돼요. 한 단계 내리면 전 단계로 가. 그죠? 또 디바이드 내리면 전 단계로 가네요. 제가 디바이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해줄까요? 그리고 쉬프트 공개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3단계 가도 반영이 돼 있죠. 그죠? 디바이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겠죠. 아이고, 어디 있냐면 여기 디바이드. 다시 52분인데요. 10분까지 한번 만들어보세요. 4시 10분에. 잠깐 쉴게요. 네, 감정은 저 디바이드를 유한정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어요. 전문으로 때리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할 필요가 없어서 쉽게 물을 안 마셨으면
要不是我小红书啊，一直按着奥特曼两个对称，不用看你名，谁不是你觉得对吗？你做的怎么样？啊，我们全场配不了20，这20这边完成了，必须嗯。其实教我是不是？哦，那是对，那是那为什么一个是这样子，一个是这样子？哦，都混在一起了。对，哦，U 然后这样它，哦真的好，因为他是把就是他的那个我们在学习，然后他就你奇怪的东西，你上次聊啊，什么为什么能这样？哎，奇怪那个风景是不知道怎么说。哦，再转看。啊，哇，你还体型这么大岁数嘞，你闪耀那么就是大小，比我多很。那我怎么把这心思删了？我怎么出来？这个我都是我啊！我又打了一次了。这个心怎么删掉？我以为我这个本真来。对，那猫也不能删掉，你可以用错。用在会用嘛，就用刚才画的用右边画，用是不是会模式？啊，又错了。我也在哪里？哎，对对对，对。然后这个，这个，对，我不晚上聊，你看我的那个小人。哎，这种东西，那不是一个。我会见你了，我想你。你啊，右边嘛，右边手那个酸。哦。什么玩意儿？我在意说右键。哦。哦。我可以。后面再按右键，一加，然后往前往。你可以按着3级 Ctrl 然后右键上边把空点击。好，这个哇。看不见二的老皮狗，我开始这个还不是凹的，我没往反上凹。我的胸怎么凹了？你看它是这个样子。在乎我的胸，我的胸凹成这样，so hard。你这个有什么方法？不是我的胸，它刚才不是凹的耶。这个往后退了很多。人都没了。真的，他从没才会这个往上。这块，比如说把它裂开，啊，很生气呀，哎，这好办，很好办法，先一杯水。对啊，这个，你送到我也可以一人2份，然后习惯了，不然就是家里。这个我不要去多，你早会点，全都是学习。实在的。
就是这两块钱，我打入在地方这种大概比较这个可以去找这个那个拼错，那个东西啊，因为我没有放在那小心紧张的，这算个了，从这方面说的时候是真的，你能这样我常在旁边。这个老天生活好多人很惊喜，这两个片子，我特别是，我都忘了30，我不知道写中文了，所以中文错了，没错，我没开始写的，我一开始写的不是，是啊，你这么不一样，那这个参考那个先拿不可以，我可以教你啊。那下次教，下回更好。是啊，他不也行？那问题是，主要跟现在很拉伤了，让我们少这个，应该必须给他擦嘛。我们怎么不做那么离谱的东西给你啊？其实你做那个这个虎就已经很那个了，女生还是有底层100分，做5×5=12，12×1=50，一般的这种杀死纯性的模拟小说做100个。它可能是有一个有兼职，也是叫然后是18四对，然后是对于一个是这种做动作多嘛，还有一个就是这个二位是一样的，啊，这样你老师啊，一样，还有一个是这个那个还有一个就是往上刺那个，往那个也好，然后还有一个就是女生特别适合的，像那个两个，坐在这儿。有这个样子，然后这样子尽量测大的一个，对，锻炼内收肌，内收肌，问你是不是就是，我呢？我不是还这个这样第一件，其实让它大一点的小，它是大一点，但是那你要往哦，里面是往里面往下，是那个外面是一个样子，就这一件，所以是这样子，这样这个你说这种，这种我没有，不会这样，真的原来可以是。什么山图啊？知道了，关掉，然后就几个人我这个真的能选出三个对。还有女生练这个，然后这个，我今天练这几个知道，这个很爽，这个也会练身体的这个动作。还有如果你别拿这个，这个，而且我的时候你最好突然问一下女生，你跟我知道啊？我去很多次了，我私教上过一遍。我就是我懒着，我没有怎么，你知道，就是练肩椎就会烧了，然后就会tre起来，在上头然后就有了，就是又可以开，我把很多的这个过程都心里暗地，非常的爽，别吃点啊，可以，生活有点你可以下去啊。对，再看一个，要喜欢一个其他的东西，对啊，也是超好用。在于反正我转，我给这个，给拼劲。对，我们可能说是一个不是我们都是活潮，我都因为我之前很喜欢他们，然后每个老师就开始了，然后希望让老师看到是不一样的，看不一样的字，我从在心里是都超的，这个地方是经典的，是啊。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완전히 호빵이죠. 동그란 호빵인데 사람 얼굴은 이렇게 호빵 형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턱이 이렇게 튀어나온 길쭉한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턱을 내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뭐 브러쉬를 열심히 칠해가지고 턱을 내민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브러쉬 아무리 칠해봐야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게 좋은 거 같냐면 내가 이 체력을 여기 이만큼 힘 잡고 이렇게 쫙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덩어리를 통째로 내리는 방법. 제가 아까 솔직히 그 쉬프트를 눌렀을 때 내가 지금 이 스컬핑하고 있는 툴은 이렇게 펜다로 이 브러쉬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쉬프트를 누르잖아요. 그럼 저 모양이 바뀌어야 돼. 그죠? 아까 그래서 이 쉬프트 브러쉬로 바뀌면서 저렇게 거칠거칠했던 부드럽게 다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는 덩어리를 통째로 내보내는 브러쉬로 바꿀게요. 바꾸는 거는 여기 보시면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브러쉬가 생겼죠. 이 초창기보다 한 5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브러쉬가. 이 중에서 덩어리를 통째로 옮기는 브러쉬는 무슨 브러쉬냐면 무브 브러쉬입니다. 무브. 그래서 무브 찾기 힘들죠. 그래서 무브의 머리 글자 M을 눌러보세요. 여기 있다. 보이네요. 무브 브러쉬 보이나요? 여기서 이렇게 무브로 바꾸면 됩니다. 바꿔볼게요. 무브 브러쉬로 바꾸면 무브 브러쉬 M 눌러서 무브 브러쉬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디바이드를 3번 했는데 디바이드를 낮춰볼게요. 짠, 이렇게. 이 정도네. 근데 이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어. 브러쉬를 작게 쓰면 이렇게만 튀어나와요. 그죠? 근데 브러쉬를 크게 써볼까요? 드로우 사이즈 좀 크게 해서 이 정도? 움직여볼까요? 턱을 잡고 움직여보면 이렇게 쭉 뺄 수 있죠. 브러쉬를 좀 작게 할까요? 그래서 입이 너무 크게 벌어졌네요. 그렇죠? 코가 너무 들어간 듯이 보이죠? 코를 살짝 더 빼볼까요? 브러쉬. 그죠? 좀 넣을까요? 광대뼈는 좀 더 튀어나오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턱을 좀 더 내밀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놓고 디바이드를 높여서 보면 적용이 어느 정도 된 게 보이죠? 이 입술이 조금 이상했다. Shift 눌러서 잠깐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약간 사람다워졌죠? 브러쉬를 좀 낮춰서 또 이제 Shift로 살짝 넘겨주고요. 그리고 무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까요? 눈은 좀 내릴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줄까요? 형태 잡기엔 딱 좋죠? 네모난 머리. 시작했다. 이제 브러쉬가 작동이 되네요. 뭐, 자, 다시 스컬핑을 할 때는 스탠다드 브러쉬로 가지면 되겠죠? 스탠다드. 뭐, 풀딩 되네. 자, 이건 이런 식으로 좀 다듬어 주면서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죠. 형태를. 그러면 디바이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탠다드가 무브 브러쉬만 쓰더라도 기본은 굉장히 잡기 편해요.
브러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다 몰라요. 여기서 저 쓰는 거 한 5개밖에 없어서. 한번 뭐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저장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컨트롤 S를 누르면은 2D랑 3D랑 같이 저장이 되는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죠? 여기 뭐 샘플 테스트, 샘플 헤드라고 할까? 이렇게 있죠. 또는 여기에 3D만 저장할 때는 요 상단에 보시면 세이브가 있어요. 이렇게 세이브 에즈라고 있죠. 요걸 눌러도 얘는 이제 그러면 ZTL로 저장이 됩니다. 샘플.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요거 폴리곤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볼까요? 쫙 눌러서 보면 폴리곤의 개수가 13만 개네요.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다 놓으면 떠요, 이렇게. 마우스를 썸네일에다가 올려놓으면 폴리곤의 개수가 지금 13만 개를 넘었네요. 그래서 블렌더로 가져와 볼까? 익스포트 눌러서 제가 뭐 샘플 OBJ 또는 FBX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장 눌렀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유닛이 다 다르다. 그래서 뭐 마야의 Y업을 따를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텍스처는 어떻게 내보낼래? 뭐 이런 것들. 제가 이거는 블렌더는 없네요. 블렌더는 안 줘. 마야 이거 블렌더가 Z가 업이었죠. 그래서 Z업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눌렀어요. 됐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블렌더에서 열어볼까요? 블렌더 아니고 파일의 임포트 샘플 임포트 여기 들어왔나?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보이나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제가 크기 차이도 있다. 지금 얘는 거의 코딱지만 해요. 그죠? 여기 있네요. 이거. 그죠? 코딱지만 하죠?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았네요. 다시 익스포트 할 때 사이즈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마피도 샘플, 샘플이라고 조정을 하고, Z업이 있고, 노멀이고,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비저빌리티, 올, 그죠? 크기는 없네요. 그죠? 크기가 없어요. 그냥 Y업만 써야 되고, 아마 100배 차이가 날걸요? 이렇게 가져오면 얘 사이즈를 100배 키우면 돼요. 0.01로 줄었었군요.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하면 되지. 100배 사이즈 나네, 역시. 그죠? 1쫙 주면. 이렇게 하니까, 사이즈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죠. 100배 키우면 100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 가서 항상 오갈 때 사이즈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이즈. 사이즈가 아마 0.001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고 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 강아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뉴 도큐먼트로 돌아가시고 강아지
강아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바비도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딱 나오네요. 자, 얘가 그냥 스컬핑을 하자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 이거 스컬핑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얼굴만 또는 몸만 하고 싶어. 그래도 몸만 하려도 이거 옷도 튀어나오고 뭐 하나의 오브젝트니까 다 작동이 돼버리네. 그런데 나는 얼굴 따로, 몸 따로, 이 마이 따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분리를 해줘야 돼요. 다시. 아까 이거 조인해서 왔는데 걱정 마세요. 이렇게 풀어헤쳤다가 다시 합했다가 세퍼레이트 조인, 세퍼레이트 조인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좀 이게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서브툴이 서브툴이 뭐냐면 서브는 밑에 하위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것들을 얘는 뭐라고 했냐면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브러시는 얘네 단위 다 뭐라고 그러면 툴이라고 그래요. 툴 그냥 도구다. 하나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브툴은 뭐냐면 이 툴 하나에서 여러 개를 나눠서 하위로 둘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서브툴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네요. 근데 제가 이걸 분리를 해야겠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서툴에 가서 오브젝트가 하나만 보이는데 여기에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스프라이트 시밀러 파트라고 있네요. 야, 비슷한 부위는 따로 분리해줘 이런 뜻이에요. 눌러볼까요?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죠? 그런데 시밀러로 나눠주면 오케이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이런 뜻인데 누르면 따다당 쪼개지죠. 보이나요? 그죠? 그랬더니 보세요. 제가 여기만 누르고 이제 몸이네요. 몸 누르고 해볼까? 머리네요. 머리 잡고 해볼까? 머리만 하면 머리만 되죠. 그리고 마이만 잡고 하면 마이만 되죠. 그죠? 따로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져왔을 때 이거를 좀 해줘야 돼요. 분리가 안 돼 있다면 서툴에서 나눠야 됩니다. 요거를 우선 해주세요. 그러면 분리가 되고 이제 개별적으로 스커핑을 할 거예요. 우리 또 알려놓은 이거는 너무 참여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 놓고 나서 이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굴만 하고 싶어. 그런데 보면 이렇게 뭔가 눈이 켜져 있고 그래서 다 보이는데 눈을 끄면 돼요. 끄면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처럼 얘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잠깐. 카운트. 신발도 끄고 저거. 자, 문제는 요게 보면 내가 눈을 끄고 머리만 끄는데 왜 다 보이느냐?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건 지금 작업을 어디를 합니까? 이 색깔 침대 있죠. 작업은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끌 수가 없지. 꺼봐야 나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시를 해요. 다 켜볼게요. 우선 다 켜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마이야. 그런데 마이만 빼고 다 숨기고 싶어. 그러면은 눈을 Alt를 누르고 나의 눈을 꺼요. 이렇게. 아니, 잠깐 Alt가 있는데? Shift네? 바뀌었나? Shift네요, Shift. 제가 착각했는지 바뀌었는지. Shift를 누르고 이 눈을 누르면 바꿔지고 나만 보여요. 머리도 잡고 이렇게 Shift 누르면 머리만 남겨두고 다 지워주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처음에 디바이드를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디바이드. 그죠? 이게 어떤 디자인이었나요? 음. 아, 얘였지. 손을 치운다는 거 깜빡했구나. 이런 디자인. 이 그림을 옆에다 두고 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디바이드 한 번을 더 해도 될 것 같고 X를 눌러서 대칭으로 만들어야겠죠? 그죠? X를 만들어 대칭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좀 튀어나오게 디바이드를 또 줄까요? 디바이드 또 디바이드 알트 들여놔야겠죠. 아, 마우스 타블렛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 자, 이렇게 아니 어딘데? 뭐라? 홀딩이 되네. 어? 이게 이거 뭐 잉크 페인트 때문에 그러나? 오 멈췄어. 자, 이게 Shift 누를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눈을 살짝만 다듬고 싶은데, 오, 엄청 세게 다듬어지죠. 그 Shift 눌렀을 때 뭐가 틀려지냐면 Z 인텐시티가 바뀐 거예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Z 인텐시티를 낮춰서 해주시면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바이드 한번 할까요? 디바이드. 뭐 이거 타블렛이 멈출까요? 왜? 아, 잉크 페인트 때문에 손가락부터 쓰고 키보드 왼면 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제가 이거 홀딩이 돼버리네 드래그 할 때. 다시 되네 또. 뭐야? 멈추는 현상이 여기 또 멈췄다. 혹시 아시는 분 멈춰요. 이젠 또 되네. 이랬다 저랬다 해. 빨간 방면. 네? 그죠? 이게 윈도우 11이 왜 여기
거의 멈추네. 저는 그렇게 많이 쓰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공간. 그렇죠. 근데 이거 보시면 제가 드래그 할 때랑 Alt 눌렀을 때랑 사실은 요걸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드래그였고요. 이게 Alt 드래그였어요. 이거 뒤바뀌면은 아마 거꾸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이거였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컨텐츠 플러스 요새 열심히 바꾸셨는데 이게 이런 한번 친다는 게 정말 이런 시간적으로 다 치라고 옛날에 그 드래그 다시라는 거는 한 방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지브로시가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던 모델러들이 중세 기사들 만드는 애들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문장 같은 거를 다 이렇게 한 방에 땅땅 찍어서 멋지게 넣을 수 있어서 문장 라이브러리 만든 다음에 문장을 막 찍어댔어요. 되게 쉽거든요, 그건. 하여간 저는 이 타블렛이 희한하게 작동이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눈이 마음에 안 들어. 쉬프트 쓰실 때 이것도 좀 바꿔서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쉬프트에도 젠트 인텐시티가 별도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쉬프트 눌렀을 때 저 제트 인텐시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쉬프트 눌렀을 때 여기 제트 인텐시티를 좀 바꾸셔야지. 어, 아니, 제트 인텐시티를 얼마나 강하게 줄 거냐에. 조금만 눌러도 세게 들어갈지, 튀어나올지, 이런 것들이. 피랍으로도 하는데, 피랍 곱하기 뭐, 제트 인텐시티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그 다 말고, 문 만드는 거는 좀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저기 뭐 주름 같은 거 있잖아. 이뭐 주름 같은 거를 스컬핑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건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기획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만들어서 올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강아지가 좀 기쁘지 않은 강아지. 여섯 분.